피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건 오직 타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피팅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빨리 기준값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각자에게 맞는 좋은 상태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찾겠다. 이번 시간에는 피팅인데요. 안장의 높이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앞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팅의 개념, 클립 피팅, 그 다음에 자세, 페달링 요령, 그리고 피팅의 평가. 그러니까 피팅의 평가 영상은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피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건 오직 타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피팅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5가지는 이 피팅 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전거 피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안장 피팅입니다. 그 안장 쪽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높낮이, 앞뒤 위치, 각도, 이 3가지입니다. 물론 안장 자체를 바꿀 수도 있죠. 안장 자체를 바꾸는 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3가지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특성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피팅은 안장 쪽에서 피팅을 하면 대부분 끝나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를 처음 살 때 자기 몸에 맞는 자전거를 사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자세나 페달링 요령도 같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안장 쪽에서 피팅을 마치면 대부분 피팅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드물게 이제 스템의 길이나 핸들바 폭이나 크랭크암을 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안장의 높이는, 그러니까 높이나 앞뒤 위치나 안장 각도는 피팅의 평가에서 3가지가 있었죠. 평가 항목이 강해야 되고 편해야 되고 공기장이 작아야 되는데 이 3가지의 영향을 다 줍니다. 그래서 안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관절의 각도가,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각도가 큰 힘을 쓰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앞뒤 위치도 영향을 주긴 하죠. 그래서 높이부터 정해요. 높이를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을 써요. 신체 치수를 측정해서 계산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영상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기준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찾을 때 그 기준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연구자들이 많은 선수를 측정했더니 이 정도 수준에서 타더라 하는 통계평균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준값을 빨리 찾는데 그 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값을 찾는데 너무 섬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그건 변할 거니까. 왜냐하면 통계평균 값은 그냥 기준값이어서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는 안 맞아요. 그래서 빨리 기준값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각자에게 맞는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때 안장의 높이를 보는데 그게 무릎관절의 각도를 가지고 영상을 확인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여지껏 안장의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들을 들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정리한 게 한 2006년, 7년쯤에 정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인심의 길이를 재서 특정 숫자를 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오래된 게 인심 길이 곱하기 0.883, MTB 같은 경우는 약간 높게 0.88로 곱하는 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기 대퇴부 뼈, 그 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이나요? 우리말로는 넙다리 큰 돌기뼈인가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울룩불룩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길이를 잰 다음에 거기다 1.05를 곱하거나 1.09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페달이 가장 멀리 있을 때에서 안장까지의 높이예요. 근데 앞서 인심 곱하기 0.883은
크랭크 축에서부터 안장까지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 관절의 각도를 재는 거죠. 각도를 잴 때 고니어미터라고 하는 그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거로 무릎 관절의 각도를 재는데, 다시 여기 찍어 주시겠어요? 쭉 편 상태를 0도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부릴 때 여기서부터 요 각도가 25도에서 35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무릎 관절이 이렇게 펴지는 각도는 145도에서 155도가 되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안장을 낮춥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얘기되는 게 인심 곱하기 0.86 또는 0.85 정도, 그 전후를 곱해서 거기서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각자에게 맞는 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넙다리 큰 돌기뼈를 측정해서 하는 건 지금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으로 무릎 관절의 각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쓰죠. 근데 그거는 지금 140도에서 초반 정도 기준을 씁니다. 이게 이제 그 측정기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고요. 측정기 없이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발 뒤꿈치로 페달을 밟았을 때, 안장에 앉아서 가장 멀리 있을 때 무릎이 곧게 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의 높이를 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걸 한쪽만 하다 보면 궁둥이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더 추가해서 발 뒤꿈치로만 페달을 밟았을 때 다리가 무릎이 쭉 펴지면서 엉덩이가 실룩이지 않는 높이, 그 높이를 정하고,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10mm 정도를 더 낮춥니다. 그게 좀 더 좀 편했어요. 그걸 기준으로 거기서 좀 더 내리거나 좀 더 높이거나 하는 거죠. 이거는 비용이 들거나 뭐 측정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이 직접 하면서 기준값을 빨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꽤 잘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가 피팅 하실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준값, 통계 평균값을 찾는 거라서 가장 좋은 상태를 찾는 건 일단 아니니까 기준값을 찾을 때 이 방식을 쓰시면 꽤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방법인데 쓱 스쳐갔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안장에 여기 이렇게 어깨 이쪽을 이렇게 대고 쭉 내려요. 손가락을 펴고, 그러면 이 손가락 끝이 크랭크 축에 오게끔 하는 그 안장 높이, 그렇게 해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은 살짝 스쳐 지나가고 실제 사람들로부터는 주목을 받진 않았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결과는 다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숫자로 확인해 주는 게 조정하기도 좀 편하고, 섬세하게 조정하기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신뢰감도 좀 더 생기는 거죠. 피팅을 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그래서 신체 치료를 측정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둘 다 어차피 통계 평균값을 찾는 거라서 전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측정기를 쓰지 않으실 거면 말씀드린 대로 뒤꿈치로만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이 쭉 펴지면서 엉덩이가 실루이지 않은 상태의 안장 높이를 정하고, 거기서 한 10mm 정도 내린 상태를 기준값으로 놓고 거기서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하시면 안장 높이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깜빡한 게 있는데요. 안장의 높낮이를 변화시키면 시프스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위치도 같이 변해요. 요거는 만약 10mm 높였을 때 뒤로 얼만큼 가느냐, 요거는 삼각함수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보통 시퍼스트가 72.5도, 73도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면 빗면이 10mm고 이렇게 빗면이 요게 10mm 올라가고 이 각도가 73도면 얘가 얼만큼 뒤로 이동하는지 계산되죠. 코사인 73도니까. 그러니까 19파이 코사인 73도 그러면 이 길이가 계산이 되죠. 뒤로 얼만큼 갔는지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안장을 높이면
핸들바의 무게가 덜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저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안장이 뒤로 감으로써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이동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장이 높아지면서 엉덩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엉덩관절이 더 상체를 더 많이 잡아주는 각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장을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핸들바의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건 아니에요. 덜 실리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값을 찾으면 돼요. 네. 보통 철인차 같은 경우는, 전 철인차를 안 타봤는데, 철인차를 탈 때 대부분 유바를 채용하죠. 에어로바. 그러니까 유바를 채용하면 숙인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편해요. 그러니까 손 이쪽을 안 쓰고 어깨만 쓰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장을 굳이 뒤쪽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쪽에 앉아도 이 보조기구 때문에 편해지니까, 그럼 당연히 안장도 앞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안장이 사이클에 비해서 앞쪽으로 오더라도 철인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유바를 안 잡고 그냥 타면 철인차는 불편해지는 거죠. 네, 안장 피팅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안장이 높낮입니다. 그러니까 높냐 낮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근데 안장은 앞뒤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낮고 앞이냐 낮고 뒤냐, 그러니까 높고 앞이냐 높고 뒤냐, 네 가지 경우가 생기죠. 이게 좀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평가 기준은 변하지 않죠. 되도록이면 좀 숙인 상태에서 더 강해졌는지와 더 편해졌는지만 감각으로 비교평가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상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장을 앞쪽으로 보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페달에서부터 안장까지의 거리가 좀 짧아지죠. 왜냐하면 C포스트가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서는 효과가 있어서 이 길이가 조금 짧아집니다. 그런 만큼 무릎이 조금 더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안장의 앞뒤 위치를 변화시키면 안장의 높낮이도 조금씩 변화시킬 여지가 좀 있어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각도도 앞뒤 위치나 높낮이 가지고 영향을 주지만, 여기에 영향을 하나 더 주는 게 뭐냐면 핸들바에 실리는 무게가 변해요. 상체 무게는 안장하고 핸들바에만 나눠 실리는데, 안장이 앞쪽으로 오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핸들바에 무게가 많이 실려요. 그럼 손과 팔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손과 팔이 불편하면 상체를 세우면 손과 팔의 무게가 덜 실릴 거라고 생각하고 안장을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세워요. 근데 상체는 섰지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온 거죠. 무게가 더 쏠립니다. 손과 팔이 불편하면 안장을 뒤로 보내야 돼요. 피팅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장을 뒤쪽으로 보내는 게 편한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물게 코어 근육도 발달하고 그걸 잘 쓰고 페달링도 좋고 그다음에 요령이 좋은 분들은 안장을 좀 앞쪽에 오더라도 팔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좀 드물긴 해요. 그러니까 잘 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은 보통 콥스라고 해서 니 오버 페달 스트레이트의 약자인데요. 크랭크함을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때 페달 축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린 선이, 위로 올린 선이 무릎 앞하고 일치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요걸 측정할 때는 발목의 각도도 영향이 있습니다. 발목 각도가 높으면 무릎이 좀 더 앞쪽으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뒤꿈치가 좀 더 내려오면 당연히 무릎은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보통 수평 상태이거나 한 뒤꿈치가 2, 3도 높아도 상관없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콥스를 측정하는 건데, 콥스가 근데 정답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것도 기준값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뒤로 10mm, 20mm까지도 보낼 수 있고요. 앞쪽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장거리나 긴 오르막을 오를 때는 좀 뒤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가서 손과 팔을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엉덩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니까 페달링이 조금 더 강해지긴 해요. 근데 발목이 약한 사람들은, 또 클릿을 앞쪽으로 피팅한 사람들은
발목 쪽에서 피로감이 커져요. 그래서 페달링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게를 좀 많이 실어서 페달링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몸무게를 많이 실어서. 그런 분들도 안장을 뒤로 보내면 약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몸의 상태, 그 다음에 성향에 따라서도 이 피팅 값이 영향을 좀 받기는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거기서 그 상태에서 변화시켜가면서 나한테 맞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안장을 뒤로 보내면 약간 멀어지죠. 그러니까 페달에서부터 안장까지가, 그러면 무릎이 조금 더 펴지긴 하죠. 그러니까 무릎이 좀 더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 앞쪽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무릎 앞쪽도 불편하고 핸들바에도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안장을 조금 뒤로 보내면 두 가지가 다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분들 좀 드물긴 하지만 하여튼 있긴 합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 피팅에 대한 세 번째, 안장의 각도입니다. 앞서 높낮이, 앞뒤 위치, 이거 가지고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생겼죠. 여기에 대해 각도까지 해서 2가지, 그러니까 크게 그냥 각도만 보면, 각도 다양하지만 이제 2가지가 추가되니까 8가지가 됩니다. 조합하는 경우의 수가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좋은 상태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찾겠다는 거죠. 그럼 타면서 계속 조금씩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 몸은 변하기도 하고 정답은 없는 거라서 가장 좋은 상태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고 끝내 안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부담도 적고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장 각도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똑같이 핸들바와 안장에 실리는 무게가 변해요. 그리고 엉덩이 관절의 각도가 변해요. 그리고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안장을 수평 상태를 기준으로 놓지만 허리를 숙일수록 궁둥이하고 안장하고 접촉 부위와 면적이 변하겠죠. 그럼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숙일수록 앞코를 좀 더 내리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숙인다 하더라도 수평 상태에서 편안한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은 경우 앞코도 같이 내려가는 게 편안한 경우가 많아요. 앞코가 내려가면 당연히 엉덩이 관절의 각도를 좀 더 작게 하는데 편안하기도 하고 회원박박이 덜하니까. 그러면 엉덩이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니까 페달링 강해지고 공기저항은 작아지겠죠. 근데 맹점은 핸들바의 무게가 많이 실려서 손과 팔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장 피팅에서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다른 요령으로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피팅에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벗어난 얘기인데, 평가 항목이 3가지였잖아요. 강해야 되고 공기저항 작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뭘 두냐면 공기저항 작은 것과 강한 거를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놓고 피팅에서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맞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충분히 편안하지 않은 거는 다른 요령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숙여서 타고 그 다음에 더 빠르게 타고 싶다 그러면 안장 각도를 조금 낮추는 게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장 각도를 낮추면 페달링 강해지고 공기저항은 작아지는데 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앞쪽에 무게가 쏠리면 아까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면 핸들바 무게가 덜 실리겠죠. 앞코를 조금 내렸으면 안장을 뒤로 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핸들바의 무게가 다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페달링 강하고 공기저항 작고 편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겠으면 그냥 기준점을 딱 찍어놓고 표시를 해놓고 변화를 시켜봐요. 그리고 실제 타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더 나빠졌으면 원상복구하면 되고 좋아졌으면 그 상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특성을 내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8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평가는 오직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해서 자가 피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꽤 정확하고요. 안장이 안 맞는다고 또는
그러니까 궁둥이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면 안장을 대뜸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장을 바꾸기 전에 해볼 게 있어요. 먼저 안장 각도를 먼저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안장 각도를 바꾸면 궁둥이하고 안장하고 접촉 부위랑 면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높낮이, 앞뒤 위치, 각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강해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공기저항을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라서 무게가 대부분 안장에 실리잖아요. 이 안장 피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자전거 피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